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굿모닝이고요. 음, 퐁당퐁당에 이어서 오늘은 제품 관련된 아침 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쭉 훑어봤기 때문에 좀 낯설지 아니할까, 낯설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남성 멀티비타민, 여성 멀티비타민 이렇게 두 가지 살펴볼 거고요. 시간이 좀 더 되면 뭐 한 번씩 살펴봤기 때문에 뭐 하나 더 하던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멀티 비타민, 종합 비타민 가지고 뭐를 설명할 수 있을까? 굳이 우리가 이런 거를 알아야 될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특성화된 것도 없고 딱히 뭐 콕 집어서 대단한 것도 없고 누구나 다 아는 종합 비타민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준비하는 저도 살짝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라이브 굿 제품이라면 좀 더 다를 것 같고요. 그 다름을 회사에서 어, 잘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 하나씩 살펴본다면 좀 더 많은 이점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남성 멀티비타민이 가지고 있는 인증 마크는 CGMP 인증. 자, GMP 중에서도 높은 등급의 한 단계 상위 등급인 CGMP 인증을 가지고 있고, 넌 GMO, 그다음에 크루얼트 프리 동물 실험하지 않았어요. 넌 GMO는 아시죠? 유전자 변형 이런 것들. 소이 프리, 그다음에 가공된 콩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비건 100%, 글루텐 프리, 너트 프리, 그다음에 서드 파티 제3자를 통한 인증을 마쳤습니다라고 하는 인증이 총 8가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회원가는 13,300원. 이게 9.95달러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300원 정도의 가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또 그 제품 설명을 보면서 잠깐 살펴봤었는데 애터미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봤었거든요. 정말 어마무시한 제품들이 겁나 많더만요. 어, 특징은 이랬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의 특징은 물론 거기도 종합 비타민이 있어요. 있는데 음, 그러니까 그 성분 하나하나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라이코펜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을 하나 이렇게 특화시켜가지고 제품 하나 만들고 먼 성분 하나 넣어가지고 또 2개 넣어가지고 제품 하나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짓수가 진짜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음, 그러면 그게 과연 사업자분들을 위한 컨셉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타회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음, 약간 뭐라 할까 어, 영업을 위한 세일즈를 위한 그런 모양새 갖추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짜 유저들의 건강과 또 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판매를 위한 그죠? 회사의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그런 모양새 갖추기처럼 저는 인식이 됐어요. 도미 미안해요. 자, 저희 종합 비타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비타민이니까 정말 종합적으로 모든 어,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총 24가지 비타민과 미네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요? 24가지. 자, 기본적으로 항산화 에이스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ACE 항산화 에이스 클럽 비타민 A 베타 카로틴 형태로 들어있고요. C 그다음에 E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ACE는 항산화 에이스 클럽으로서 우리 인체 내에서 최강으로 항산화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비타민 중에서 3인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비타민 E입니다. 자, 비타민 E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이거 글씨 너무 작은가요? 비타민 E를 다른 말로 알파 토코페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라이보그세 알파 토코페롤은 디알파 토코페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곳들은 이제 타회사 같은 경우에는 DL 알파 토코페롤 이렇게 써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 제품 중에 단백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단백질에도 비타민 A, C, D, E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단백질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저희도 DL 알파 토코페롤이 맞습니다. 단백질에는 합성을 넣은 거죠. 쉽게 말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진짜 그러니까. 하지만 종합 비타민에는 D알파 토코페롤을 넣어놨습니다. 단백질에서 뭐 항산화 작용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니까 맞잖아요. 단백질은 단백질이 하는 역할에 포커스를 맞춰놨으니까 저는 같은 비타민 E라 하더라도 DL 알파를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종합 비타민은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우리 체내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그런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천연을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라이보스의 종합 비타민에는 비타민 E에는 천연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다. 그 구분은 뭘로 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작은 것도 사실은 팁인 거죠. D냐 DL이냐 차이점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굳이 이런 걸 알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핏땡사에 있으면서 어떤 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 질문을 그분이 하셨어요. 저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큰 차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살짝 넘어가긴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 라이브는 이 아이가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8가지 비타민 B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B군을 말씀드릴 때 포인트는 이제 엽산하고 그다음에 B9인 엽산하고 B12인 코발라민 이 두 가지 그리고 비타민 B군에 들어있는 함량들 티아민부터 시작해서 833, 300대, 200대, 1500대, 1400대, 비오틴 같은 경우에는 3000대, 엽산은 87% 조금 넣어놨죠. 그 다음에 B12 같은 경우는 8000%대 어마무시하죠. 자, 이런 것처럼 왜 비타민 B군은 항상 비타민 B군은 같이 묶여 있는 거 아시죠? 묶고 싶어서 묶은 것이 아니라 B군은 혼자 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솔직히. 같이 들어갈 때 협력 관계를 이루어서 상호작용을 이루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비타민 중에서 B군이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B군은 같이 따라다닙니다. 물론 비오틴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피부라든가 또 콜라겐 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비오틴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의 제품으로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 하지만 이렇게 함량을 높게 만든 이유는 뭐다? 맞아요. 비타민 B군이 뭐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의 작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산소와 포도당의 결합으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사이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줌 미팅 끝나시면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잠깐만요. 계속 소음이 나가지고 소음 좀 줄일게요. 아이고 물소리. 제가 분명히 입장하자마자 이렇게 다 음수거가 되게끔 했었는데 본인 사장님 직접 켜신 것 같아요. 끝나자마자 뭘 찾아보시냐면 네이버에서 TCA 사이클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도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요. 이 TCA 사이클이 들어가야 사람이 삽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을 통해서 사람 몸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TCA 사이클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사이클마다 뭐가 존재해요?
비타민 B군이 이렇게 탁탁탁탁 그 각 가족마다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 기능에 지대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왜 3대 영양소가 또 탄단지다 보니까. 예. 그래서 비타민 B군은 종합 비타민에서 함량이 높게 들어가 있다. 그만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자주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함량이 많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엽산 같은 경우에 우리 여성분들에게 좋은 엽산은 어때요? 천연을 저희가 넣어놨죠. 엽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라이브것에 들어가 있는 엽산은 뭐라고요? L메틸폴레이트가 있고 그냥 폴릭 엑시드, 폴릭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폴릭 엑시드는 합성이고 L 메틸폴레이트는 천연이다. 천연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더 높은 흡수율과 작용을 위해서 그렇게 세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B12. B12는 뭐죠? 맞아요. B12도 이름이 좀 그 B9랑 이렇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메틸폴레이트, B12, 메틸코발라민. 보통 이제 B12를 코발라민 하는데 좀 더 길게 연결해 보면 이제 요 단어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요 단어가 들어가느냐, 요 단어가 들어가냐 차이점인데 어쨌든 라이브굿의 B9와 B12는 메틸로 시작한다. 하나는 폴레이트, 하나는 코발라민 이렇게 시작하는데 왜 두 개만 굳이 메틸로 시작할까? 맞아요. 얘가 없으면 얘가 작동 못하고요. 얘가 없으면 얘가 작동을 못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9와 12는 우리 인체 내에 혈중에 있는 호모스테인, 그러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걸쭉해지는 작용을 일으키는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적절하게 낮춰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은 계열들을 이렇게 어, 그 기술적으로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호모시스테인에 관한 것들은 또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아주 잘 등장하는 단어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B12 같은 경우에도 메틸코발라민하고 시아노코발라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시아노코발라민은 합성이고 메틸코발라민 당연히 천연이죠.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비타민 B12가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B군은 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좀 과다 섭취한다 하더라도 땀, 소변으로 다 대변으로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쓰고 남은 것들은 몸에 축적이 되진 않습니다. 되진 않는데 이렇게 고해 함량인 경우들은 그래도 약간의 어떤 그런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12 같은 경우에 메틸코발라민 천연으로 넣게 되면 인체에 전혀 고함량을 먹더라도 전혀 무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교를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해놨었죠. 시아노코발라민은 피땡사에 있는 B12고 메틸코발라민은 라이브곳에 있는 그 B12입니다. 흡수율은 아주 근소하게 이 아이가 좀 높네요. 자, 그리고 소변 배출량이 많죠. 왜냐하면 이게 남아 있으면 고용량으로 복용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소변 배출량을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메틸코발라민은 그럴 필요가 없죠. 소변 배출량이 적절하고 그다음 이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 그리고 시아노는 어떻습니까? 이뭐 B12가 내 체내에 그 수치가 낮아요. 그러면 섭취할 거 아니에요. 섭취했을 때 정상 수치를 회복하는데 3개월이 걸리고 그다음에 메틸은 2개월이 걸린다. 그리고 용량 초과시 사실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게 시아노고 메틸은 부작용이 없다. 그리고 신경통 완화에도 메틸은 효과가 있다. 제가 얘기했었죠. 코발라민이 마치 우리 전선의 피복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B12가 왜냐하면 피복이 있어야 합선 안 되고 또 전류가 잘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신경세포들의 어떤 그런 코팅 역할을 하는 게 메틸코발라민 B12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잘 서로 교통하고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B12다. 그래서 신경통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데 이 아이는 효과가 없고 이 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검증이 됐다. 또 메틸코발라민은 체내에서 오래 머뭅니다. 오래 머무르니까 어떻겠어요? 정상 수치 회복하는 데에도
더 짧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제대로 된 일과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있다면 소비에너지로 배출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은 뭐예요? 비타민 E 천연이고 B9, B9, 12 다 모두 다 합성량인 천연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이다 보니까 또 역시 미네랄들이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드, 갑상선 대사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드가 적정량 딱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은 요드를 살짝 조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미역국도 안 드시고 뭐 이러거든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괜찮고요. 우리가 들어있는 함량이 딱 적정량을 딱그 하루 필요한 양 대비 100%딱 맞췄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칼륨, 자 칼륨도 두 가지가 그냥 써 있어요. 포타지움, 시트레이트 딱 이렇게 끝나는 칼륨이 있는가 하면 요 시트레이트하고 포스 포스페이트 요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같은 칼륨을 하더라도 요 두 가지 모두를 함유하고 있는 게 더 높은 흡수율과 안정성을 기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연, 셀레늄, 망간, 크롬, 몰리브덴, 콜린, 글리신 이렇게 미네랄 군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 미네랄 중에서 가장 항산화 작용의 원탑은 저희 그룹이 원탑이잖아요. 항산화 장애 원탑은 셀레늄이죠. 셀레늄은 기타 항산화 에이스라고 하는 ACE에 비해서도 정말 2740배 높은 그런 항산화율이 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셀레늄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밖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셀레늄이 더 많이 현재 저희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데 또 감사하게도 뭐가 되어 있죠? 맞아요. 셀레늄 L 메티오닌입니다. 셀레늄 L 메티오닌. 자, 셀레늄 같은 경우에 셀레늄이나 이런 크롬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그 건조 효모에서 이렇게 그 발현된 셀레늄이나 크롬을 쓰는 경우도 또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L 메티오닌 크롬 같은 경우는 피콜리네이트 이렇게 그 이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셀레늄과 그다음에 크롬이 훨씬 더 높은 흡수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비교해 드린 적이 있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남성 비타민에는 라이코펜이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 자, 라이코펜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식물 내재 영양소에 들어있는 그런 계열에 들어있는 남성의 전립선에 좋은 그런 항산화 물질이 식물 내재 항산화 물질이 라이코펜입니다. 그래서 여성 종합 비타민에는 라이코펜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다 있죠? 맞아요. 크랜베리가 들어가 있다. 크랜베리는 여성의 어떤 그 질 관련된 그 질환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별점을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답게 뭐가 들어있습니까?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같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루테인, 지아잔틴 하나만 가지고도 어때요? 한 제품 보통 많이 만들죠. 타사에서.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리골드 추출물이기 때문에 마리골드 추출물이라고 써야 돼, 이렇게 법적으로. 여기서 추출한 것이 보통 이제 루테인 지아잔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캡슐마저도 베지터블 캡슐로 식물성으로 다 완벽하게 세팅을 했다. 야, 이거는 뭐 타사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개괄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뭐 그 비타민군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네랄군들에 대한 그 특징들을 한번 써놨으니까 이제 이게 곧 책자로 나오죠. 책자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현장에서 설명할 때 필요하시면 제가 이런 이제 것들을 책자로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종합 비타민을 어떻게 하나하나 설명해요. 그냥 이렇게 한 장 보여주고 대단하다. 그리고 큰 틀에서 몇 가지 딱 짚어주고 가격 얘기해주고 그리고 약간의 그 우리가 확실하게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들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제품을 팔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유료 멤버시기 때문에 그죠? 회원제 마케팅이기 때문에
회원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이 작은 것, 이 종합 비타민 하나에서도 보여줄 수 있으면 대단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죠. 자, 여성 멀티비타민은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맞아요. 이거 남자는 라이코펜. 라이코펜 얘기를 하자면 이거예요. 이게 파이토케미컬 트리 구조거든요. 자, 현재 모든 파이토케미컬은 폴리페놀 계열, 알칼로이드 계열, 오르가노설피 계열, 아따 말도 어렵네요. 나이트로겐 컨테이닝 계열, 테르페노이드 계열, 이렇게 큰 틀에서 5가지 계열로부터 출발해요. 근데 어때요? 다 기억 안 나시죠? 폴리페놀 하나만 기억나지 않으세요? 왜? 자주 들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폴리페놀 계열이 파이토케미컬 트리 구조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폴리페놀부터 출발한 이 파이토케미컬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폴리페놀이 어때요? 항산화 작용, 항산화 역할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라이코펜이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 지아잔틴 루테인은 폴리페놀 계열 아니죠.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라이코펜 여기 같은 계열에 있네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보라색을 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코펜이 들어가 있다, 남성에는. 갑자기 생각나고 그랬습니다. 크랜베리는 식물 이름이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요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루테인 제아단틴도 마리골드 추출물에서 추출한 뭐다? 식물 내장 영양소가 맞죠. 식물에서 추출했으니까. 저도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루테인 제아단틴이 도대체 뭐야? 그래서 이게 설마 파이토케미컬 중에 하나라고? 실제로 우리가 영양소, 여러분들께서 영양소를 딱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뭐라 할까, 아미노산은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냥 파이토케미컬이에요. 진짜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좀 전에 봤던 그 파이토케미컬 트리 구조는 아주 축약한 것들이에요. 거의 한 2만 가지가 넘기 때문에 다 써놓을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여성 멀티비타민 따로 설명할 필요 없고 차이점만 말씀을 드리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때요? 크랜베리가 들어가 있다. 라이코펜 대신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처음 설명했을 때 하나 빼본 게 있더라고. 오늘 자세히 살펴보니까, 맞아요. 철분이 남자한테는 없는데 여자한테는 철분이 있습니다. 철분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분,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철분은 이제 헤모글로빈의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죠. 헤모글로빈은 우리 체내에서 산소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피가 붉은색인 이유가 또 헤모글로빈 때문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철분 하나만 제가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피땡사의 파워 칵테일이고 피땡사의 리스트레이트고, 어제 피땡사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제가 잠깐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타겟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난 높은 직급도 아니에요 막 그랬더니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저 조심 안 할 거예요 그랬지. 그래서 어쨌든 뭐 누리는 데까지 누리고 뭔가 하면 제가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아무튼 그렇답니다. 자, 그러거나 말거나. 자, 그래서 더 비교를 해야 되겠어요. 자, 파워 칵테일에 있는 자, 딱 하나 비교합니다. 이제 DL 알파 토코베럴 써 있죠. 자, 이게 비타민 E입니다. 자, 엽산 2가지 있다고 그랬죠. 메틸 폴레이트, 폴릭 엑시드. 늘 피땡사에서 강조한 게 뭐였죠? 우리는 뭐다? 이거다. 강조 겁나 많이 했잖아요. 아니라는 얘기죠. 어제 전화 받고 나니까 더 열받았어요. B12, 시아노코발라민. 저희 뭐라고요? 메틸코발라민. 이렇게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비교해 뒀고요. 여기는 피땡사의 리스토레이트입니다. 자, 구연산 칼륨이죠. 아까 얘기했죠. 구연산은 포타디움 시트레이트가 있고 시트레이트 앤드 포스페이트 같이 있는 것이 훨씬 더 흡수율이 높다. 제가 써놓은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글루콘산 아연.
자, 아연은 글루콘산이 좀 더 나아요. 글루콘산 시트레이트보다 흡수율이 더 낮습니다. 좀 더 좋다고요. 저 인정할 건 인정해보잖아요. 저희 라이브굿의 아연은 글루콘산 아연이 아니고 그 시트레이트입니다. 그냥. 자, 하지만 해결 방법이 있어요. 제가 51%를 괜히 써놨겠어요. 자, 그리고 크롬은 건조 효모 써 있잖아요. 그다음에 셀레늄이죠. 건조 효모. 뭐가 더 낫다고요? 맞습니다. 예. 셀레늄이 피콜리네이트, 건조 효모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있겠죠. 자, 셀레늄, 죄송해요. 셀레늄은 L-메티오닌으로부터 발현된 게 더 높은 흡수율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크롬은 뭐예요? 피콜리네이트가 있는 게 더 높은 흡수율을 가지고 있다. 물론 함량 자체는 게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것 하나에도 특성화를 잘 시켰고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쪽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이런 몰리브덴 하면은 사실 잘 보기 힘든 그런 그 미네랄 중에 하나이거든요. 몰리브덴 같은 경우는 혈당 유지, 그리고 혈당 유지가 아니죠. 뭐 유지지? 산화질소의 체내 유지율을 높여주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좋은 그 뭐죠? 미네랄 중에 하나이죠. 이런 것들이 라이브굿의 종합 비타민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써놨네요. 칼륨, 요 두 가지가 두 종류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게 더 높은 흡수율을 자랑한다. 자, 아연은 글루콘산 시트레이트가 있지. 저희가 글루콘산 시트레이트예요. 그리고 얘네는 글루콘산 아연이고, 그러니까 글루콘산하고 시트레이트가 있는데 글루콘산이 더 흡수율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라이브굿은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얘네는 51%지만 저희는 136%로 함량을 높였어요. 꼭 여기랑 비교하기 위해서 경쟁하기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제가 해석했을 때 그래요. 그래? 글루콘산 아연이 좀 더 흡수율이 괜찮아? 조금이라도 괜찮아? 그러면 우리는 함량으로 해결하겠어. 여기는 51%야. 우리는 131%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해 전술이라고 있잖아요. 인해 전술 웬만하면 못 당해요. 큰 함량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일정 부분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죠. 아쉽지만 충분히 이 함량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크롬과 셀레늄은 각각 더 높은 피콜리네이트 그리고 L-메티온으로 세팅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차이점이 다 뭐예요? 더 높은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을 감안한 그런 회사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리스토레이트 제가 잠깐 비교했습니다. 아연 51%써 있죠. 그리고 리스토레이트는 보통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네랄 어때요? 미네랄 함량들을 보시면 자, 쭉 보세요. 마그네슘 43, 32, 84 뚜뚜뚜뚜 돼 있죠. 자, 저희 미네랄 함량이 훨씬 더 강력하고 높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타민 B군은 뭐 이루 말할 데 없이 저희가 무조건 압권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렇게 총 정리를 하시면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 비타민 B군 제가 얘기했었죠.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아이들, 그룹들, 그게 B군이다. 그래서 고함량을 넣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고함량들 중에서 엽산하고 B12는 어떤 거요? 맞아요. 천연으로 넣어놔서 더욱더 일을 강력하게 하는 데에도 문제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체내 필요에 따른 고함량 밸런스를 아주 적절하게 맞춘 라이브굿의 기술력이다. 그리고 실력이다. 경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요드를 왜 써놨느냐? 잘 함유되어 있지 않는 그런 미네랄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꼭 있을 만큼 있으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갑상선 호르몬 대사에 작용을 한다고 써놨죠. 몰리브덴, 산화질소 유지율을 증가시키는 아주 중요한 아주 멋진 그런 미네랄입니다. 이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답게 어때요? 루테인 지아젠틴을 함께 함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제외되어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보면은 기타 등등 비타민 미네랄 포함해서 특성화된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죠. 종합 비타민이 갖춰야 할 특화 성분 밸런스를 아주 적절하게 잘 맞췄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그네슘이 우리가 여기가 없어요. 자, 왜 그래요? 자, 체내에서 마그네슘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제가 곧
다음에 또 하겠지만 어때요? 우리 인체 내에서 각종 효소 작용에 각종 효소 반응에 몇 가지 325.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니까 이제는 이런 거는 암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325가지 효소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게 바로 마그네슘이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종합 비타민보다는 마그네슘을 별도로 두어서 전용 제품으로 차별화할 필요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피땡사에 마그네슘 들어있어요. 예. 이거 가지고 해결 안 돼요. 결론적으로. 없는 것보다 낫지만. 예. 마그네슘이 하는 역할들을 제대로 안다면 전용 제품으로 특별화 차별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비타민 D하고 그다음에 K2였잖아요. 이해되시죠? 다음번에 할 D와 K2도 우리가 정말 라이브 곳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영양학은 아니지만 배우는 결과로 이렇게 삼고 있는 것 같아요.